생선, 가시나 장난감 등 각종 이물질을 잘못 삼켜서 식도에 걸리는 사고를 삼킴 사고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물질을 삼킨 후에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식도에 염증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구멍이 생기는 등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이 삼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플러스 양지병원 이비인후과 한남수 과장 연결됐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이물질이나 음식을 잘못 삼키는 경우 발생하는 삼킴 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삼킴 사고는 이물질이 걸리는 위치나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성인의 경우에는 음식물을 섭취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류, 골편, 쉽게 말해서 생선, 가시 종류가 가장 흔합니다. 네. 이거는 뭐 아무래도 한국 식습관이 국이나 찌개를 같이 섭취하기 때문에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유소화의 경우는 이러한 어류 골편보다는 이제 실수나 호기심, 뭐 장난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동전, 뭐 플라스틱 장난감, 과일 이런 것들이 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삼키는 물질이나 걸리는 곳 그리고 연령별로도 이 사고 사례가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특히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생선 가시는 얇고 뾰족한 모양이어서 식도에 자주 걸리긴 하는데요. 이렇게 식도에 생선 가시가 박힌 경우에는 어떻게 제거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 위치에 따라서 제거하는 방법들이 조금 다릅니다. 예. 제거하는 과도 다르게 되겠고요. 아무래도 인두나 후두 쪽에 발생한 것은 이비인후과에서 후두 내시경을 통해서 제거를 손쉽게 할 수 있고요. 네. 식도나 이쪽에 생긴 것은 상부 위장관 내시경, 우리 소위 말하는 위 내시경을 통해서 내과 선생님들이 제거하시는데,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워낙 기술들이 좋으셔서 어렵지 않게 제거들 하십니다. 예. 그런데 이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리거나 했을 때는 병원을 찾기보다는 흔히 빨리 맨밥을 삼켜라 아니면 식초에 물 섞어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민간요법들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민간요법들을 시행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물을 막상 제거를 해보면 그런 가시 종류들이 살짝 얹혀져 있다기보다는 마치 압정이 박혀 있듯이 상당히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액체나 다른 물질로 제거하기는 상식적으로 쉽지 않겠죠. 그래서 뭐 식초를 마신다던가 아니면 밥을 먹여서 넘긴다든가 이런 민간요법은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병의원을 내원하셔서 적절한 검사를 진행하시는 게 더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는 얹혀 있는 경우보다는 박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밥이나 식초보다는 병원을 내원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또 이 이물감이 좀 있을 때는 좀 참아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생선 가시가 이 뼈가 있는 음식물을 잘못 삼켰을 때 바로 제거하지 않으면 또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손바닥 같은 곳에 가시가 박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통증이 지속되고, 통증이 악화되고, 붓고, 발개지고, 열이 나고 이런 염증 증상이 발생하겠죠. 예. 예, 상부 위장관이나 인후두에도 이물이 계속 박혀 있다면 비슷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염증을 일으켜서 주변에 경부 농양, 식도 농양, 주변에 위치하는 갑상선 농양 같은 염증 상태가 발생할 수 있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드물게는 관을 뚫고 나온다던가 주변 장기로 이동해서 종괴를 형성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예. 네, 아주 어린 아이들 경우에는 좀 더 심각할 것 같은데요. 만약 이 영유아의 경우 음식이 아니라 동전이나 장난감, 심지어 이 동전 모양으로 생긴 건전지 같은 거 삼키는 사고도 종종 발생하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굉장히 좀 부모님들이 당황하기 쉬운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예, 사실 의사 입장에서 성인보다 훨씬 까다로운 것이 유소아 환자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병력 청취도 어렵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싶어도 아이들이 굉장히 겁을 먹거나 당황을 해서 협조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또 그런데 유소아의 경우에는 성인에 비해서 이 이물이 방치될 경우에 합병증이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요. 빠른 검사를 하는데 흔하게 하는 검사는 엑스레이를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이러한 흉부 방사선 검사를 하게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 CT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검사들은 검사 자체가 언제나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또 반복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곤 합니다. 예, 그렇다면 그런 검사를 통해서 어쨌든
사고를 확인했을 때 이런 삼킴 사고를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또 하게 되나요? 네, 만약 진단만 되고 위치만 확인을 한다면 생각보다 제거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과에서 담당하는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서 인두, 후두, 기도의 경우에는 이비인후과에서, 식도의 경우에는 보통 소화기 내과에서 제거를 하고요. 보통은 내시경적인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인후두 내시경, 기관지 내시경, 상부 위장관 내시경으로 제거를 하고요. 아주 드물게 밖으로 돌출됐다던가 주변 장기로 이동을 한 심각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진단을 받고 빨리 검사를 받는 게 좋긴 하겠지만 간혹 음식물을 삼켜도 저절로 좀 괜찮은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저절로 좀 회복이 될지 아니면 병원에 꼭 가야 하는지 구분하는 기준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물이 만약 있다면 저절로 낫는 경우보다는 그런 경우는 이물이 남아있다가 호전된다고 보기보다는 날카로운 이물이 넘어가면서 주변에 상처를 냈다가 치유된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네. 이물이 있다고 하면 저절로 낫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한데요. 부득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우신 경우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물이 박혀 있다면 통증이 계속 악화되고 부종이 생기고 발열이 생기고 염증 증상이 생길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빨리 내원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조금 기다려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약을 드시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병원에서 이물 환자에게는 보통 수염제나 항생제를 주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있고 염증이 생겨야 된다면 조금 더 차라리 빨리 생기라는 거죠. 그래야지 빨리 찾고 치료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물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환자분들이 우리 약국에서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소염 진통제나 소위 마이신이라고 하는 항생제 계열을 드시면 안 되고 조금 편안한 음식을 드시면서 경과를 지켜보시고 염증 증상이 있으시면 빨리 내원하시는 게 현명하겠습니다. 예, 이물감이 있을 때는 항생제 계열의 약을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차라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끝으로 어르신들 가운데 그리고 또 뭐 청소년들 마찬가지겠지만 음식을 먹고 사례 때문에 기침을 네.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자칫하면 기도로 넘어갈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사례라는 것 자체는 우리 후두에서 기도와 식도로 마치 대전에서 경부선과 호남선이 나뉘지 않습니까? 예. 예, 후두라는 공간에서 숨을 쉬는 기도 쪽과 음식을 먹는 식도 쪽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음식물이 잘못해서 숨을 쉬는 기도 쪽으로 넘어갔을 때 이걸 뱉어내려고 하는 우리 몸의 자연적인 반응이 사례고 심한 기침입니다. 예. 그래서 음식물이 기도 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덩어리가 작아야 됩니다. 꼭꼭 당연히 잘게 잘라서 충분히 씹어서 넘기셔야 되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 특히 이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좀 서두를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연어 과정은 여러 가지 순서들이 천천히 일어나게 되는데 너무 서두르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천천히 씹어서 천천히 삼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꼭꼭 씹어 드시고 천천히 삼키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H+ 양지병원 이비인후과 한남수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예기치 않게 겪게 되는 삼킴 사고 많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적절한 응급 대처 요령을 알아두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삼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